자, 녹화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중학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함수 부분을 배웠는데, 일단은 함수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우는 함수의 종류 중에 첫 번째 함수입니다. 일단은 함수, 우리가 나중에 또 예전에도 했겠지만, 함수는 뭘 함수라고 하냐면, x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로지 하나로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해. 오케이? 자, 거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정비례인데요. 정비례라는 것은 두 변수 x하고 y 사이의 관계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자동차의 바퀴는 4개야. 그럼 자동차가 두 대가 있으면 바퀴는 8개가 되겠죠. 한 개가 있으면 4개가 되겠고, 그럼 두 대가 있으면 8개가 되는 거고, 세 대가 있으면 12개의 바퀴가 있다 이 말이지. 즉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져가니까 y의 값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져가는 거야. 이해되죠? 사람 눈이 몇 개 있어? 2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유튜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 이름 TV에서 알만한 S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수 중에 눈 몇 개 있어요? 2개. 코 1개, 입. 선생님 눈은 2개, 코 1개, 입 1개. 똑같네. 그치? 아주 똑같죠?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아, 그래. 아, 이거 테러 당할까요? 아니, 근데 여기서 계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막 보다가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럴까? 그러지 말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 정비례 하다 보면, 일단은 사람이 눈이 2개 있는데, 사람이 1명 있으면 눈이 2개, 2명 있으면 4개, 3사람 있으면 6개. 이해되지? 4사람 있으면 8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눈의 수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사람 수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어쩐다? 눈의 수도 2배, 3배, 4배. 뭐 아까 자동차 바퀴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 정비례라는 것은 두 변수 x하고 y 사이에 x값이 어떻게 된다? 2배, 3배, 4배 커지면 y의 값도 어떻게 돼? 그에 따라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비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꼴 자체는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꼴 자체는 정비례의 꼴은 어떤 꼴이냐면 y는 ax 이런 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 그래서 예로 들어볼게 하나로 y는 3x 해볼게. 박스를 그려볼까요? 1, 2 이렇게 박스를 늘어났다 해보자.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나. 5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선생님이 10 해볼게. 여기 어떤 숫자가 있는지 땡땡땡 이렇게. 자, 그랬는데 x값이 결론적으로 1, 2, 3 이렇게 커졌는데 이런 경우라면 y의 값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x가 이럴 때 3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6이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일 때는 x가 10일 때는 y는 얼마가 되겠어? 30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자, 그래서 x값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얘로 이렇게 3배 커졌네? 그리고 어떻게 y값도 얘에서 얘로 3배가 커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x값이 2배 커지면 y값도 2배 커지고 x값이 3배, 4배, 5배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이렇게 커져가는 그러한 형태를 정비를 해요. 그런데 정비례를 우리가 함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fx는 ax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거든. 즉 선생님이 여기서 함수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더라고. y는 3x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y가 10이면 x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 아니 미안해요. x가 10이면 y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x에다 10을 대입해가지고 뭐가 돼요? 30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요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fx는 3x입니다. f10의 값은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애들이 눈만 깜빡 선생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거 x가 10일 때 F10이 뭐란 소리예요?
항상 말하지만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10을 대입했다 이 말이잖아. 알았어 선생님. x 자리에다가 10을 대입했군요. 그러면 3 써놓고 x 빼고 여기다 10 들어가 310. 수진아 맞지? 맞잖아. 이 310 x 빼고 거기다 10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된대? 30. 고박이야. 여기 문자 여기 고박이 생략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대입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써주면 안 돼. 3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는 10, y는 10 이렇게 이제 x는 10일 때 y가 30이 된다라고 하면 즉 이 말이나 이걸 길게 이렇게 쓴 말이나 이렇게 써놓고 f10을 찾으라는 말이나 얘하고 얘는 어쩐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진짜? 진짜 이해되지? 오케이. 수지야 이해됐죠?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비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비례 관계 좀 예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정비례 관계에서 y는 선생님이 이제 4x 이렇게 뭐 y는 3x 이렇게 썼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이렇게 2배, 3배, 4배 커져가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꼴은 정비례가 돼요. 또 이런 것도 정비례가 돼. y는 2분의 1x, y는 4분의 3x 얘네들도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즉 y는 ax 이런 꼴이 된다라고 하면 x에다가 어떤 계수배가 돼 있다라고 하면 계수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비례 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봐보자. 얘의 특징이 선생님이 이것 가지고 여기 한번 예로 썼으니까요. 이거 한번 봐볼게. x가 1이면 y가 3 된다라는 건 받아들이겠죠. x가 2이면 y는 6 된다라는 건 이해되죠. x가 3이면 9 된다라는 거. 이 문제의 특징이 x값이 2배, 3배, 4배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 커지는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x분의 y가 다 뭐가 되죠? x분의 y가 다 3이 되죠. 요건 이해돼 안 돼? 요건 이해됐어요? 이 정비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차피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주면 x분의 y는 항상 뭐가 된다? 여기서는 a라고 이해해줘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x분의 y가 뭐가 된다? 항상 3이 됩니다. 비율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x분의 y는 또 뭐가 돼야 되겠어? 항상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제 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냐면 y는 4분의 3x일 때 x가 미안해요. x가 4이면 바로 여러분들 x에다 4 대입해서 y가 얼마라는 거야? y일 때 y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되잖아. 바로 얼마?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해볼게요. y가 6이면 x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어쩐다고? x분의 y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는 4분의 3이 돼야 된다고. x분의 y가 4분의 3이 되려면 요 x는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어? 동그라미 분의 6이 4분의 3 되려면 동그라미는 어떤 숫자가 와야 될까? 8.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식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y는 마이너스 5x 얘도 정비례가 됩니다. 얘도 정비례가 돼요. 그러면 x가 어느 문제일게 1일 때 y 얼마냐? 금방 대답하겠잖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금방 알아내겠죠. 이랬지? 그런데 y가 10일 때 x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순서 바꿔볼게. y가 10일 때 x는 얼마일까요? 요거 물어봤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쩐다고? x분의 y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y에다가 여기다 1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찾아내면 된다. 요거 이해돼 안 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x분의 정비례식에서 x분의 y는 항상 뭐로 일정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수값으로 어쩐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쭉쭉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례가 되는 건 선생님이 여기서 예로 들어줬거든. 그럼 정비례가 안 되는 꼴들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뭐 2x 뭐 3x 더하기 5 이 뒤가 뭐가 붙어 있어 버리면 정비례 꼴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정비례 같아요. 이런 것도 정비례 같아요. 그러니까 y는 뭐 x 이런 꼴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정비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런데 y는 x분의 7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알죠? 반비례라는 걸 아시죠? 분모에가 문자가 있으면 정비례가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갖는 친구들도 있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y는 2분의 x 이런 것도 있어. 2분의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2분의 x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헷갈려 버린 친구들이 있어. 얘하고 얘가. 얘도 어떻게 정비례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에가 문자가 있을 때 반비례이지 분수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분모에가 문자가 있을 때 뭐가 된다? 정비례가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이해됐죠? 개념 설명 들어갔고요. 바로바로 개념 설명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어디 있냐면 자 243페이지 한 번만 봐보자. 243페이지 정비례의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정비례 안에서도 y는 ax라는 놈의 성질들이 있어. 자, 그 성질 짚어줄 테니까 개념 먼저 잡아주고 좀 할게요. 얘네 조금만 기다려줘. 자, 정비례에서 정비례 종류는 어떤 꼴이 있냐면 y는 ax 이런 꼴인데 이 a가 양수이냐 a가 0보다 크냐 뭐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좀 분리가 돼요. 그런데 여름의 특징들은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y는 ax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잘 들어야 돼. 뭐가 된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성질 잘 알아야 돼. 성질 두루뭉과 성질 그런 성질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원점을 어디를 지난다? 원점이라는 것은 0,0을 말하는 거야. 0,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울기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이 사분면이 이제 여기서 니은부터는 조금 종류로 조금 이야기해 줄게.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 얘네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얘는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자, 이거 외울 때 너희들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이렇게 외우시면 돼.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근데 이게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반대말 중에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도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등급 수리수학 선생님 중에 잘생긴 선생님 하면은 바로 생각나잖아. 왜?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1등급 수학 선생님, 잘생긴 수학 선생님 누구게 하면 바로 생각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해도 수진이가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돌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것만 알아먹어야 돼. 즉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왼쪽 아래로 향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자, 왼쪽 수고했어요. 왼쪽 아래로 향한다. 이 말 좀 이해하셔야 돼.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도 모르시면 안 돼. 왼쪽 아래로 향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1사분면과 여러분 사분면 아시죠?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위로 향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말로 어떻게 된다고? 왼쪽 위로 향합니다. 자, 왼쪽 위로 향하는데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왼쪽 위로 향한다는 말 이런 말이 되잖아. 이해됐지? 왼쪽 위로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고요. 왼쪽 위로 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1사분면과 4사분면 얘는 지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사분면과 2사분면과 아니 선생님 진짜 잘못 말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이었어. 이거 얘가 올렸으면 욕 뒤집어 먹게. 자,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지난다라는 말 좀 뺍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반대말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어디서? 화제 내셨잖아. 나도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멀어진다? X축에서 멀어진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야돼. X축에 멀어진다. X축에서 멀어진다. 항상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만 여기서 응용을 해보자. 이거 밑에 잘리니까? 잘리나요 밑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A의 그러면 반대로 말해볼까? 절대값이 작을수록 뭔 말일까 이제? 가세요. X축에 그렇죠. 굳이 X축에 가깝다. 반대로 어떻게 될까? Y축에서 멀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해됐죠? 이 말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 원점을 지난다. 선생님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요거 Y축, X축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함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써먹는 말 중에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대입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지난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 한다고? 대입이라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무엇을 지난다라는 말이 있으면 대입해준다고. 뭐 3,4를 지난다. 그럼 3,4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식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음에 오른쪽 2로 향한다, 왼쪽 2로 향한다. 이 말은 반대로 오른쪽 2로 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왼쪽 아래로 향한다라는 말이 되고, 오른쪽 2로 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 아래, 왼쪽 2로 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2로 향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왼쪽 2로 향하게 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죠.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 말의 의미는 예로 들자면 Y는 2X라는 식하고 Y는 1000X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크냐면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러면 예로 들어서 얼른 이야기하자면 Y는 2X라는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Y는 1000X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 Y는 마이너스 5X하고 Y는 2X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Y는 2X가 요거 있다고 하면 Y는 마이너스 5X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왼쪽 2로 향하되 얘보다는 더 Y축이 가깝게 붙어진다 이 말이야. 요건 이해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붙는다라는 말의 의미.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어디를 여러분들 설명을 했냐면 243쪽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만약에 또 그 다음 문제 봐볼게. y는 ax에서 자 정비례라고 하면 항상 관계식이 이렇게 써주는데 얘를 봐보자.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식이 있는데 2,6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a를 찾아내라 이런 의미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 6 대입하니까 6은 2a가 되니까 a는 얼마? 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야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완성된 관계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y는 3x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a를 찾아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하나만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4,3을 지납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a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이 a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비례식 같은 경우는 이 a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x분의 y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는 x분의 y 즉 2분의 6이죠. 2분의 6은 얼마가 돼? 3이 되죠. 요런 식을 거치지 않아도 요 3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y는 바로씩 찾아내볼 수가 있죠. 4,3을 지나니까 뭐라고 써줄 수가 있겠어? 그냥 y는 4분의 3x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된다 이 말이야. 요건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원점 관계식 찾아내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개념은 다 이런 정도입니다. 정비례 관계식에 대한 개념들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대입하면 돼요. 그런데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은 수학을 돌려서 표현이 돼 있어도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 y는 이게 ax가 되는데 여기다가 2,4를 지난다 이렇게 해놓고 a 찾아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2,4 집어넣어주면 a 찾아지기도 하고 x분의 y가 a가 되기도 하니까 2분의 4 이렇게 찾아지는 것도 되겠죠.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보면 그래놓고 이 식을 알려주고 나서 마이너스 2, 이전 잡고 b가 있어. 마이너스 2, b를 지납니다. 이 b 찾아내세요 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x분의 y가 항상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야. 이해됐지? 그래서 수진이 눈이 빨개져 토끼눈이 되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할 수 있겠죠?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것은 무조건 대입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감동 먹은 거 아니야? 수행수업에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말고 일단 여기까지.